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공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격국하고 체와 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격국에 대해서 체와 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계셔서 격국에 대한 것을 체형에 대한 걸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공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격국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크게 따지면 내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팔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관이를 정편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말하면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 6개에다가 식신격, 상관격 2개를 집어넣어서 8가지죠. 그래서 이걸 내격의 정팔격이라고 합니다. 이 내격은 어디서 격을 잡느냐면 월지에서 잡는 거죠. 월지 외에서 잡는 걸 외격이라고 합니다. 월지 외에서 잡는 걸 외격, 월지에서 잡는 걸 내격. 그 다음에 이제 외격 중에서도 또 병격이니 뭐 잡격이니 여러 가지가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격이 한번 정해지면 이게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합니다. 그래서 변격. 이 변격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종격이다. 종격도 우리가 보면 뭐 진종이다, 가종이다. 또 무슨 뭡니까 화격도 가화다, 진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눕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격도를 전부 다 통틀어 또 잡격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잡격이 수십 개가 됩니다.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는 용어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팔격, 다시 말하면 월지, 다시 말하면 계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격, 이 격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 나머지 격들은 전부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도 많아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그 격에 대한 걸 좀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뭐 숨이 찰 정도입니다. 예를 든다면 잡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1인격이다. 1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든다면 임자일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1인격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양인격이라고 또 그러죠. 양인격은 자월의 임수 같은 경우 또 양일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충격, 또 도충을 해서 쓰는 걸 또 격으로 잡아갖고 쓰기도 하죠. 비천용막격이라든지 정난차격이라든지 암합격, 합록격, 요합격, 형합격, 포택격, 곡직격, 염상격, 종효격, 윤합격, 가색격, 재관쌍미격, 일규격, 일덕격, 교강격, 육임추강격 뭐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시간이 나실 때 문헌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는 용어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 격을 갖다가 우리가 팔자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기준해서 하는 그런 격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고법에는 연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띠를 기준으로 해서 또 격을 봤거든요. 또 월주를 또 중요하다 해서 월주 격국을 또 보기도 하고 또 시주를 또 보고 이렇게 격을 많이 봅니다만 이 자평 시대에서 이제 개화돼 가지고 발표된 게 이제 일간을 기준해서 보는 격, 그걸 이제 일간을 기준해서 보는 이 격을 우리가 채택해서 보니까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참고하시는 걸로 하면 무난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격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록곱격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건록 월곱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격이 예를 든다면
그 어, 내가 그 비견이 만약에 그 격이 될 때, 다시 말하면 갑일간에 월에 그 인월이 있다고 칩시다. 이럴 땐 이게 비견 아니겠습니까? 예, 비견. 또 거기에 막 묘가 있다면 겁재가 되죠. 겁재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팔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격은 격인데 잡격에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용한다는 걸 참고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팔격, 다시 말하면 월지에서 계절에서 구하는 격이 제일 정도에 맞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격이 많은데 이 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격을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이렇게 복잡한 격을 왜 따지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국용신만 알면 팔자를 다 이렇게 졸업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격국용신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격국에서 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제일 중요시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희신과 기신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지금 올해 신축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신축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희신과 기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비식재관이 있었으니까 이 비식재관인 중에서 인비 대 식재관, 그러니까 인비 두 글자와 아니면 식재관 세 글자에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격이 어느 쪽에 있느냐, 또 그 격이 만약에 식재관 쪽에 있다면 인비 쪽에 오는 글자가 희신이 될 것이고, 식족 안에 격이 있는데 또 그 격에 있는 글자가 연에서 온다면 이것은 기신운이 될 것입니다. 이게 또 바란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격이 됐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무겁다는 얘기죠. 그 무겁다는 건 우리가 이소 같으면 바란스가 이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란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쪽에 글자가 와야 되겠죠. 이게 글자가 오는 걸 우리가 시신이라고 하고, 무거운데 더 무거운 글자가 오게 되면 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신과 희신을 가르는 잣대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격국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근데 이 격국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체와 용을 얘기할 때, 내가 체라면 우리 옷에 걸치고 있는 옷은 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체와 용을 구분하는데, 격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팔자에서 우리가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패가, 예를 들어 우리 8글자 중에서 내 팔자가 8글자 중에서 일간이 주인이라면 이거는 표면적인 주인이야, 실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8글자 중에 제일 힘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글자냐? 그게 이제 월지라는 겁니다. 근데 월지하면 우리가 자축이 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12글자 중에 하나가 월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월지 속에 담겨있는 그릇에 담겨있는 천간의 글자를 우리가 격으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인월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거 인에는 장간이 뭐가 있죠? 무병갑이 있죠. 그 중에서 초기, 중기, 종기가 있죠. 그래서 갑이 종기입니다. 그러면 갑목이 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월이라고 해서 인 자체가 그 격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격이라는 건 가다와 꼴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늘과 땅이 있을 때 하늘의 글자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속에 들어있는 장간, 그 중에서 정기를 우리가 격으로 보는데, 만약에 천간 4글자 중에서 간목이 떠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그 간목을 우리가 격으로 잡으면 되지만, 만약 간목이 떠 있지 않자, 그러면
무병갑 중에서 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목이 없으면 병화나 정화가 천간에 떠 있다면 그걸로 또 격을 잡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화나 정화도 없다 그러면 무토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토의 성분 무토나 기토가 천간에 떠 있느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간목이 있으면 간목을 잡고, 목이 있으면 목을 잡고, 목이 없으면 화로 잡고, 화가 없으면 토성으로다가 격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힘의 세기를 할 때 그 순서를 정할 때 1순위는 목성이고 2순위는 화성이고 3성은 토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목이나 화나 토가 천간에 투관돼 있으면 말할 것 없이 그거로 격을 잡으면 되는데, 만약에 천간에 투관돼 있지 않아, 천간에 투관돼 있지 않을 적에는 간목, 인중의 종기인 간목을 그냥 그 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원래 격은 아까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잡는다고 했는데, 이 간목은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간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붙이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100일행에 1000cc 미만인 차를 갖다 우리가 경차라고 했죠. 그래서 격국은 격국이, 간목이 격국이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이 없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경하다, 격국이 경하다. 만약에 그 제격이라면 어떤 사람이 일간에 인월에 태어났다, 일간에 경금인데 인월에 태어났다 그럼 제가 아니 되겠습니까? 제격은 제격인데 간목이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럴 적에는 제격은 제격인데 제격이 경하다, 가볍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도 다른 말로 만약에 천간에 드러나 있다면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제격이 중하다,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차, 또 중차, 중경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 힘이 없다를 우리가 격국을 경하다, 중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월지에서 격을 잡는다. 근데 월지를 잡는 게 아니라 월지 속에 장간에 들어있는 천간의 글자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 그 천간의 글자가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격이 중한 것이고, 만약에 천간의 글자가 천간에 네 글자에 드러나 있지 않다면 격은 격인데 약하다 해서 경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격은 엄청 많습니다만 이런 격들은 다 여러분들이 참고 삼으시고 정팔격, 다시 말하면 원령을 얻는 격을 위주로 해서 격을 세워서 감능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 격을 잡는 이유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정체성, 앉아서나 당신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걸 첫 번째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희신과 귀신을 가리는 잣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격국을 본다. 사실 격국은 처음에 예를 들면 제격이라고 했더라도, 만약에 인이 제격이 인월의 경금이라면 제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격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운에서 만약에 경신대운이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격이 깨져버린 거예요. 인신이 축원해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지 월지가 형충이 되어 있다면 격을 lum하지 않습니다. 이미 파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격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격은 한번 정해졌다도 잠깐 변하기 때문에 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뭡니까 채용,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채는 아까 말씀드린 내 몸이 채다. 그러면 나머지 7글자는 뭐냐? 용이다. 내가 채라면 용이라는 건 내가 걸치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8글자를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놈이 어떤 놈이냐? 그게 아까 얘기하는 월이 가장 힘이 센 겁니다. 월이라는 건 계절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계절이 이제
월지지 않습니까? 그 월지가 가장 강하다. 그럼 월지가 체가 되는 겁니다. 그 월지가 체가 된다고 했을 적에 그 뭐가 용이 되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운지를 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상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월지를 도와주는 글자 그걸 또 용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체와 용, 격국용신도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쉽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해둔다면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내가 제일 어른이고 또 그 나이가 먹었으니까 우리 집에 간판을 제 이름으로다가 문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고난은 그 집을 살 때 우리 아들이나 딸이 돈을 대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실권은 우리 아들이나 딸이 돈을 댄 사람은 실권이 있는 거죠. 그 집을 사거나 팔거나 권리 주장을 아들이나 딸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팔다 중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힘이 제일 세지만 문표는 내가 뭡니까? 집안의 어른이니까 내 문표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 뭡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도 보면 그 왜 가짜 사장 그런 거 있죠? 바지 사장이라고 이제 그 흔히 바지 사장. 그런데 실권은 원래 돈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사장이죠. 그러나 바지 사장이라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장. 그런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권이 없는 사장을 바지 사장이라고 표현하죠. 아무튼 이렇게 체와 용이라는 것도 변한다. 이렇게 처음에 체가 변할 때 내가 체였다가 격국이 체가 되고 격국이 체가 된다는 건 용이 된 격국이 체가 용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월지 자체가 체도 되고 용도 되고 하는 겁니다. 체용의 분할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올해 전 시간에 말씀드린 공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망도 엄청 막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격국을 우리가 정팔격에다가 기준에 두서 하는 것처럼 공망도 여러 가지 순중공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중공망이라는 게 뭐냐? 순이라는 것이 대나무 순을 얘기하는 거야. 대나무 순. 그 1순이 10년씩 가는 거죠. 그래서 1순이 이제 1순의 공망이 뭐죠? 수레가 공망이죠. 그 다음에 또 10년 지난 다음에 16가 공망이고 또 1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그 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미가 공망이고 4수는 그 다음 진사가 공망이고 5수는 이제 인묘가 공망이고 6수는 이제 자축이 공망됩니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주기를 쪼개서 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이 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1순이라는 건 10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중공망이 있습니다. 순중공망이 있고 또 우리 4대 공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4대 공망 같은 거는 아예 그냥 공망이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이건 옛날에 나부모행에서 만들어진 그런 공망인데요. 그 공망에 금과 수밖에는 수공과 금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에서 나오는 4대 공망도 있었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실전에서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고법 중에서도 고법에서 사용하던 나부모행 쓸 때 쓰던 공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망을 이제 우리 연주공망이다, 또 월주공망이다, 일주공망이다, 시주공망이다, 또 이렇게 나눕니다. 또 오행공망이라도 나눕니다. 또 육신공망이다, 육친공망이다. 이름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만 그 자평시대에 와가지고 일주공망, 일주를 나를 대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주공망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공망이라고 하는 건 전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망이라는 건 비고 망했다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뭐든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랬죠.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연주 공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짰으니까 연주는 뭐 조상궁이라 그랬죠. 그럼 연주가 공망이 됐다면 조상떡
조상이 비었다는 얘기니까 조상 떡을 봤다는 얘기니까 못 봤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월주공망은 뭐죠? 부모하고 형제 공이니까 부모 형제가 비었으니까 부모 형제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죠. 일간이 공망이다. 일지가 공망이다. 일지는 우리 배우자 공 아닙니까? 그 배우자가 공망이 된다. 그럼 배우자의 덕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만약에 시주가 공망이다 그러면 자식 공이 공망이 되니까 자식 덕을 못 본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일간이 공망이면 이제 자공이라는 내가 공망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임수일주 같은 경우가 이제 자축이 공망인데, 그러니까 내가 공망이야. 내가 공망일 때 물이 뭘로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공망이다. 그럼 뭡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물을 다 마셔도 목이 마르죠. 서울 같으면 한강물을 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뭔가 채워도 남의 시험 볼 때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해. 이렇게 뭔가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걸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자공, 내가 공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만약에 재성의 공망이다, 남자들 재성의 공망이다, 또 아버지도 되고 처도 될 거 아닙니까? 또 재물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나한테 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뜻으로 이제 공망을 이제 우리가 표현합니다만은, 아무튼 공망이 다 나쁜 게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망왕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망왕기라는 건 뭘 얘기냐면 아직 왕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왕이라고 하는 뜻은 그 왕상 휴수사에 왕 하나와 휴수사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줄임말로 왕쇠라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청간을 공부할 적에 통군을 하게 되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군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길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기운도 얻어야 되는데, 땅의 기운을 얻으려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같이 얻었을 때 우리가 그걸 왕하다고 합니다. 왕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왕기를 얻었을 때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느냐. 공망이라는 건 비었다 그랬죠. 그럼 비는 다 나쁜 겁니까? 아니죠. 비우면 또 채우려고 해야죠. 우리 악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워줘야 소리가 제 기능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기가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죠. 자기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망이 왕기를 얻었다는 얘기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다 얻었다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사람이 악기로서의 연주를 한다면 비어있는 역할을, 악기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고,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채워져 있는 걸 가지고 남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든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런 행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었을 땐 비었을 때로 나쁜 게 아니라 그 제 역할을 하고, 채워졌을 땐 채워졌을 때의 역할을 다 하는, 그것이 공망왕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망을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 우리 지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망을 찾는 걸 이제 손바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인, 수레가 다 알고 있죠? 여기서도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술일주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술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서 경신, 임계, 가을 자리가 임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중공망이 임묘가 됩니다. 순중공망이 임묘가 된다는 얘기는 경금에서 봤을 적에는 뭡니까? 재성이죠. 임묘, 그게 목성이 우리 간공으로, 오행공망으로 할 때는 목이 공망이 되죠. 만약에 간공으로 할 때는 갑이나 을이 공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공망을 할 적에는 이 비식, 재관, 인중에서 재가 공망이 되는 거죠. 육신으로 공망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초성이나 재물이 공망이 되겠죠. 이렇게
공망을 뽑는 것을 손바닥에서 금방 뽑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병자일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병자면 자에서 병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갑을. 갑을이 어디입니까? 이거 신과 유의 자리입니다. 그럼 이건 신유가 공망이다 이런 얘기 되죠. 그럼 신유는 뭐예요? 우리가 오행공망을 따지면 금공이 되는 거죠. 네, 그 간공으로 할 때는 경금과 신금이 간공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가지고 금방 일간, 만약에 연간 공망을 찾는 것도 연주를 갖고 따지면 되고 월주 공망을 찾고 싶다면 월주도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간을 주로 쓰는 거니까 일간, 나를 대표하는 글자니까 일간의 공망을 그렇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아, 공망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오늘도 공망하고 또 격용수에 대한 보조 설명으로 오늘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